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던 날, 시인을 만나러 간 날의 공기는 유리처럼 푸르고 투명했습니다.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살아온 날들의 흔적들이 가득한 집에서 오늘도 빛바랜 고서로 하루를 열고 있는 시인을 만났습니다. 정갈하고 맑은 얼굴, 꾸밈 없는 손, 얼핏 스치는 단호함에서 청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느껴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학자로 그리고 시인으로 살아온 날들을 증명하듯 책장 가득 빼곡히 들어차다 못해 무심한 듯 쌓여있는 책에서 나는 오래된 책 냄새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살아온 송한범 시인의 한평생이 앉아있는 서재에는 오늘도 쉼없이 이야기가 흐르는 듯합니다. 이제 학교 한 30년 근무하다가 이제 퇴임하고서 지금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을 더 살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는 동안 우리 제자들한테 3권 이 책을 꼭 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는 작업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철학교로 살다 보니까 시집을 낸들 그것이 업적에 평가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프로라는 생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시집을 그것도 이제 안 내려고 했는데 한갑이 되고 나니까 누가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어떤 그 시인 한 분이, 아니 그거 지금까지 열심히 써놓고서 말이야 시집 한 권 안 내면 당신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세상 떠나고 말 것 같다. 아이 그 작품들 괜찮은데 그걸 묶어서 내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추려서 그게 시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마 주변 사람들의 그런 강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또 이게 최원구 교수님 그 양반 너 시집 내라 만날 때마다 그래서 나온 거지, 제가 자발적으로 시집 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죠. 물론 이제 철학과 시가 같은 점은 존재의 근원 문제를 갖고 실험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시와 철학이 닮은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인식 주관에 더 비중을 둔다 하는 측면에서는 철학과 시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객관 세계보다는. 그러나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철학과 시가. 그 철학은 마지막까지 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인간의 이성, 사유하는 능력, 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문학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철학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갈고 닦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논리보다는 비논리적인 것, 비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 철학이 이성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시는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그 순일하게 한다,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닮은 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공자님도 시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 거, 순수한 그런 마음. 그래서 사람을 그 편안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그래서 또 동시에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것이 이 시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뭐 시나 철학이 다를 바 없죠. 그 시 쓰면서 행복한 적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성질이 좀 지랄해요. 그렇게 남들한테 참 좋은 그 평가를 그 받지를 못해요. 성질이 과격하고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그 뭐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과격한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그 나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그 격정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그런 일을 시가 했다고 하면 했고 그리고 제 그 안식구 지금 뭐 한남대학 식양과 이제 교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연애하는 동안에 그 우리 안식구를 좀 속될 말로 꼬시는 방법으로서 열심히 그 시를 썼고 또 그 안식구가 참 시 좋다. 그때의 흐뭇함 뭐 이런 것들 지금도 그 안식구를 생각하면은 그런 시들 생각나요. 근데 우리 안식구가 지적하듯이 시가 너무 좀 격정적이다, 과격하다, 너무 사회 의식이 강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아마 시 쓰는 보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가 좀 그래요. 보면 우리 안식구도 그렇고 왜 철학 교사 그런가 시가 어렵냐. 저는 그런 철학과 시를 갖다가 어떻게 요새 융합이 대세인데 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식이 강하시면서도 거기에 철학성을 바탕으로 해야겠다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순수 신이 참여신이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순수시의 반열에도 들지 못하고 또 참여시의 반열에도 들지 못하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의 그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는 좀 쉬워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아이고 뭐 돌아서면 다 시인이고 시집이고 하잖아요. 지금. 좋은 시는 가슴으로 들어와 머리를 움직이고 좋은 철학은 머리로 들어와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불씨를 끄집어내는 점이 한 몸처럼 닮아있는 시와 철학은 그의 시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런 이유로 매일 일기처럼 써내려가는 그의 시는 시인의 하루를 다독이고 학자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아직도 뭐 철학자면서도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냐.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주변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추태를 참 많이 부려요. 보면은. 곱게 늙어가야 되는데 더럽게 늙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은요. 더 갈수록.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이 철학적인 문제 갖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라는 게 어른이 없는 시대잖아요. 어른이 없는 시대.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존재는 암과 그 실천이 하나가 된 삶을 사는 사람, 지행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어른이다. 근데 그런 어른들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망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적인 순간이건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사건, 그것 때문에 시를 또 하나 썼어요. 그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쓴 게 있고,
그리고 요새 그 작년부터 벌어졌던 그 촛불 시위, 거기에 대한 그 촛불이라는 시도 쓰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용서가 없는 그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철이 들어서 그런 거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정코 시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시에 너무 요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삶만을 추구하잖아요. 뭐 이건 사람다운 삶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땅적인 삶에서 하늘적인 삶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시인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예. 이웃의 정이 단절된 곳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도시의 아파트에서 송한범 시인은 문학으로서 사람다운 삶, 사람 냄새 나는 삶을 공동의 가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소통하는 나눔의 공간. 진정한 행복은 도덕적 삶과 마음의 평화. 그것들을 물질이 아닌 본성 안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모여 시인과 함께 주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도시화의 상징이고 세속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뭐 20평짜리냐, 40평짜리냐, 70평짜리냐, 뭐 100평짜리냐 갖고서 그 기준을 삼잖아요. 또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만 하더라도 서로 열린 공간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저도 뭐 앞집하고 지금 뭐 한 20년 뭐 가까이 있어도 잘 몰라요. 그냥 서로 고개만 까딱하는 정도로 끝나지 그럼 대화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이 도시화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닫힌 공간, 온기가 없는 그런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그리고 대화와 생명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 갖고서 이렇게 이 아파트 문화 콘서트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한 36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거 참 나이 먹을수록 자꾸 일을 접어야 되는데 뭐 자꾸 일을 벌리느냐 이렇게 아는 친구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학 교수로서 편하게 살다가 정년 퇴임했고 또 이렇게 시도 쓰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 복이라고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글 쓰는 거니, 뭐 철학하는 거니, 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나눠 주었으면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빚 갚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죠.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자연이 주는 벅찬 감동은 마음속 깊숙이 잠재돼 있던 시인의 열정을 깨우기도 하고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플레움은 때묻지 않는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성적 사유와 형상적 사유를 보듬은 송한범 시인의 삶은 모든 것을 품는 자연의 중립성 같이 모나지 않게 둥글게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에는 이제 소위 순수시가 있고 참여시가 있는데 내 시의 경향은
순수 시보다는 참여 시인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시절, 그 아주 힘든 시절을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그러한 아픔, 눈물, 좌절, 뭐 절망 등등 이런 것들을 시적인 형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했고, 또 나는 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혁명을 꿈꿔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가 굉장히 좀 어떤 과격하고 또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는 어떤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요새 와서는 좀 그 시의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참된 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소크라테스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은 등해와 같은 역할, 또 한 가지는 어머니 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참된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머니 품인 것처럼 그런 시여야 하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해와 같이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츠 카프카의 표현을 빈다면은 참된 시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 꽁꽁 얼은 강을 깨는 독해와 같은 그런 시여야 하고, 또 혹한을 훈훈하게 녹이는 화토풀 같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시도 앞으로 그런 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유교를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는 인과 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그 소위 철학은 지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은 소위 시라고 하는 것은 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대개 어떤 응축하고 절제하고 어떤 통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제가 철학을 하다 보니까 시를 통해서 영향받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너무 그 제가 말이 많은데 많은 말을 줄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를 통해서 얻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한 논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념의 유의로 흘러갈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철학이라고 하는 건 생동감, 그 열정, 그런 실천력, 이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내 삶이, 학자로의 삶이 연구실만 지키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이 철학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한국 철학회 회장도 했고, 한국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학회 회장도 했고, 또 주역 학회 회장도 맡고 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시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시집 부인한 칼이라는 시 가운데 제가 아끼는 시가 7월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러한 한과 그리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7월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시인으로서의 존재한다는 것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런 한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한 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도 축복해 준다는 지천명을 기다리지 않고 때늦게 안팎으로 울어대는 청개구리들의 취한 빗소리 뚫고 가시던 날, 서둘러 떠나며 남기신 이승의 대못 자국들. 해마다 7월이면 덧나 피 흘리는가. 시인의 시는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진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운 채로 걸은 시어 대신 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의 언어로 쓴 7월이 오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한을 녹여 시로 승화시킨 그는 전생 시인이 분명합니다. 내가 시를 열심히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의 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저어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요새 그 시인 내지 또 시집의 홍수, 또 시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오히려 시집이라든가 시인이 좀 이런 극단적 얘기하면은 남들한테 욕을 많이 먹겠지만은 공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개 자본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대량 생산주의인데, 오늘날 그 한국의 시도 소위 시인들도 거기에 편입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라고 하는 건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쓰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고전적인 시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덜어내는 거, 비우는 이런 훈련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정말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철학자니까 철학에 관한 책들 3권 쓰고, 그리고 시집은 뭐 많이 써야 1권 내지 2권, 20, 30시까지는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어떤 시인이 그러더군요. 시인 대접을 받으려면은 최소한도 시집 3권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차피 시인의 삶을 일정 부분 살아왔기 때문에 시집 앞으로 2권은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인의 격정적인 시들은 숱한 청춘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지구의 안녕을 위해 운전을 하지 않는 소박한 철학자의 삶은 우리의 삶이 간소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시 한 편 쉽게 쓴 적 없고, 어떤 철학적 사유도 멋으로 한 적이 없는 송한범 시인. 대쪽 같은 성격 안에 목화솜 같은 부드러움으로 섬세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 그 속에서 탄생한 정형화되지 않은 그의 시는 때로는 등짝을 후려치는 매운 손으로, 때로는 투박한 질그릇의 정감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있습니다.